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토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대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최종 마감재를 우리가 표기할 수가 있어요. 최종 마감재를 우리가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다룰 줄 안다 그러면 쉽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출 시 바닥, 천정, 최종 마감재를 표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벽체도 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산출에 대한 확인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벽도 최종 마감재를 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 마감재를 산출 시에 이걸 확인해 줘라. 그래서 컨트롤하고 F2를 누르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으로 확인이 되죠. 층별 집게표는 엑셀 전환되고 최종 마감재 층별 집게표도 이거는 엑셀 전환이 안 된다 그랬었죠. 자, 이 개념은 뭐냐면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자, 여기 보면 빨간색 있죠. 에폭시 코팅, 그 다음에 수성 페인트, 그 다음에 수성 페인트 천정.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게 뭐냐면 컨트롤 F2를 가지고 저렇게 최종 마감재를 표시를 해놓는 거죠. 산출할 때. 그럼 여기 산출해서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 집게 조회에서 최종 마감재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쇠흑선 마감이라도 최종 마감재로 표기가 됐으면 오죠. 그럼 여러분들 물량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층별 물량이 나오죠. 그래서 최종 마감재가 층별로 내벽이 얼마, 바닥이 얼마, 천정이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저거 가지고 여러분들 개요 면적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쉽게.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된 대로 이 최종 마감재만 엑셀 전환이 안 됩니다. 엑셀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엑셀로 전환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종 마감재만 발라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수량을 다 뽑았어요. 프로그램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산출수 엑셀로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으면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잘 뽑았어 안 뽑았어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 항목별로 이 물량은 어떻게 뽑혔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습을 해와서 다 알잖아요. 어떻게 뽑혔는지는 알지만 이건 이제 어떻게 확인할 거냐 대한 물량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숲을 보는 거죠. 첫째, 우리가 이제 층별 집게표를 가지고 확인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각 층별 동일한 물량이 산출되었는지 첫 번째 확인하는 거죠. 층별 집게표. 그래서 2에서 5층이 기준층이야. 쭉 돌아가는데 동일하게 쭉 가도 한 곳에 틀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잘못 뽑았거나 원인이 있거나. 잘못 뽑았으면 수정하면 되는 거고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설명받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바닥, 천정의 최종 항목하고 그 다음에 개요 면적상의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산출된 최종 항목 면적 대비 개요 면적을 확인하는데 보통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82에서 92 정도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죠. 이게 100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과하게 뽑은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층은 수량이 왜곡될 수 있다. 왜? 저수저, 정화조, 물탱크, 삐뜨는 면적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러나 마감재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하층의 경우는 바닥 면적의 합, 보통 CFA를 활용하기도 한다. CFA는 콘크리트 플로어 에리아의 약자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터지는 바닥 면적의 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부에 있어서 계산 면적 대비해서 아이템의 합계를 비교한다. 그래서 외부의 면적을 층별로 둘레기에다 층고를 다 합치면 계산 수량 물량이 나오잖아요. 껍데기 면적이. 거기다가 여러분들 최종 아이템들을 다 끌어다가 비교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접히거나 꺾이는 부분 검토해가지고 그럼 대략 뭐 한 95에서 한 105% 정도 나올 수 있다. 왜? 이 꺾이는 면적을 만약에 반영을 안 해서 그냥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도 100을 넘어가진 않는다. SSD의 강화유리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내부에도 쓰기 때문에 여기 최종 아이템을 안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SSD는 그냥 그대로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100을 잘 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꺾인 게 많았을 때 외부 아이템들이 추가로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왜? 외부 아이템이 여러분들 실제로 뭐 안으로 들어가서 꺾이고 이런 것들은 물량으로 다 뽑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계산 면적할 때는 그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층별 집게표를 확인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까 처음 시간에 설명한 겁니다. 이거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지금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고 강의를 듣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뭘 배웠지? 그때 여러 번 자꾸 반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설에 있어서 반복 교육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자꾸 머릿속에 그런 이해 그 개념이 잡히면 여러분들이 대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층별 집게표를 통한 확인은 자 2층에서 2, 3, 4층이 동일하면 이 물량은 동일하다.
동일하게 가는 거죠. 그런데 틀려? 255, 255, 갑자기 300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 뽑았거나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뭘로 가면 돼요? 산출근거 직계표를 확인해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바닥 천정대 면적 대비해서 여러분들 쭉 확인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 마감재 대비 개요 면적이 해서 쭉 정리하는데 지하층은 개요 면적이 크고 지상층은 여러분들 지하층은 산출 면적이 크고 지상층은 개요 면적이 크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외부죠. 외부. 그래서 여러분들 외부에 둘레 길이에다 높이를 해서 아이템들을 정리를 해보면 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애 물량 산출까지 다 정리했어요. 이제 물량 산출까지 다 정리하고 검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는 어떤 걸 배울까요? 우리가 드디어 이제 내역서로 들어가는 거죠. 내역서. 자, 내역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여러분들 시처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울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자, 한 송이 국화꽃에 해당하는 게 내역서입니다. 그래서 내역서가 정말 중요하다. 산출이 아무리 잘했더라도 내역서에 반영이 안 되면 누락된 거 안 뽑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산출 시간으로 보면 산출이 대략 한 뭐 80% 정도, 내역이 한 20%, 기준에 따라서는 한 90대 10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중요도로 따지면 산출 시간하고 그 다음에 중요도로 따지면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왜? 산출 근거는 내역에 문제가 됐을 때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역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내역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안에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대비표, 그 다음에 자재노무, 경비, 단가가 구성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공사원가 재비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내역서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산출 다 정리하고 구조 뽑고 철골 뽑고 마감 뽑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내역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내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